안녕하세요. 생존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은 좀 귀가 솔깃할 만한 한 기업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아 브랜드 1위 브랜드고 지금 현재 다른 애견용품도 같이 하고 있는 한 브랜드의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완구를 팔다가 완구 쪽에 새로운 생각하지도 못했던 컬러를 도입하면서 히트를 쳐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런칭한 이후에 계속 새로운 컬러, 완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컬러를 시도하고 또 그 브랜드를 완구에서 끝나지 않고 유아 필수품, 육아품 이런 데로 확장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그런 회사 이야기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브랜드 이름은 아이팜이고요. 네, 지금부터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기업이라든가 좀 속하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컬러 마케팅으로 혹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기업이 컬러만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기에는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내용을 보충하자면 디자인도 굉장히 잘 하지만 그 눈에 띄는 컬러 포인트가 없었다면은 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상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상품을 출시하면은 그 상품에 약간 유통기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유통기한 같은 걸 컬러를 바꿈으로 해서 그 생명의 주기를 계속 늘려나간 예를 들으시면 왜 이 기업이 컬러로 돈을 번 기업인가, 이렇게 바로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처음에 완구용품을 파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완구용품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뭐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브랜드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도 집에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장난감 뭐 이렇게 말 같은 거 타고 노는 그런 사진이 있긴 한데, 뭐 아이들이 그런 브랜드를 기억할 수 없죠. 저도 이 회사를 알게 된 게 아이 물건을 팔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애를 낳으면서부터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미월드, 여러분 미미 인형 다 아시죠? 미미월드라든지 영실험, 또봇 로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오공, 명실상부한 그런 장난감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옥스포드 블럭. 아이들의 블럭 놀이 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굵직한 그룹이 옥스포드죠. 뭐 햇님 토이, 쿠쿠, 뭐 여러 가지 진짜 오래된 완구 회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회사가 그 여러 가지 회사, 뭐 레고며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다 팔다가 왜냐면 이 브랜드는 여기는 이제 이런 회사를 벤더라고 하죠. 벤더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남의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 총판끼리 약간 대결이 붙어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너무너무 가격을 깎아야지만 물건이 팔린다고 했나? 그래서 물건은 막 뭐 100억 뭐 이렇게 팔리고 뭐 80억, 70억 뭐 해가지고서 매출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작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되게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브랜드를 세워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전에도 뭔가 그때까지도 그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게, 회사가 그래도 규모가 완구회사 중에서는 되게 컸는데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남의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팔아다가 뭔가 라이센스의 캐릭터를 갖다 붙인다던가 아니면 좀 모양을 변형해서 딱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또 그런 또 특기가 있었던 회사입니다. 마케팅을 좀 잘하는 회사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돈은 진짜 밖에서 보는 외형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내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어렵게 R&D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개발팀 직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베이비룸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룸을 파는데 이제 디자인을 너무너무 예쁘게 했죠. 디자인을 너무너무 예쁘게 해서 물건을 딱 이제 내놓고서 이제 출시하기 전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서 3D를 보통 먼저 보거든요. 이제 금형을 파고 색깔을 입히기 전에. 그래서 그 3D에 막 금형 색깔 입혀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막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직원이 이제
약간 손을 듭니다. 이제 영업부 직원이었는데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모양도 너무 예쁘고 나가면 잘 팔릴 것 같은 약간의 자신감은 있는데 이게 대박 느낌은 아니다. 여기서 왜냐면 지금 정하신 컬러가 지금 밖에서 팔고 있는 모 회사의 컬러와 너무 흡사해서 만약에 이게 신상품을 딱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묻히거나 그냥 그런 상품 그 중에서 그냥 살 수는 있지만 이게 대박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다른 컬러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이제 맨 처음에 그 직원은 이제 사장님하고 또 뭐 얘기를 했지만 거의 그 부장님 아래 직원이었기 때문에 부장님이나 이제 딱 이렇게 뭐 얘기를 드리는데 그 얘기가 약간 묵살이 돼요. 왜냐면 너무 시기가 늦었어요. 초반에 약간 참여를 못했던 거고 마지막에 그냥 그림을 보고서 반대하기에는 너무 이제 단계가 끝까지 왔기 때문에 그 개발을 뭔가 업기라는 좀 힘든 얘기에서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물건 찍어내 하면 물건을 막 찍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직원이 어느 날 사장님하고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제 의견이 이러려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멈추실 생각이 없습니까? 한번 공장에 알아보셔 주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이 컬러로 하면 분명히 잘 될 것 같고 이걸로 하면은 약간 묻힐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이 그 순간에 바로 공장에 전화를 합니다. 누구 지금 다 멈춰. 설계 멈춰. 막 해가지고 이제 딱 멈추게 돼가지고 그럼 사장님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딱 아주 앉았더니만 여기저기서 네이톤이 쏟아지죠. 너 왜 그랬어? 어떻게 할 건데? 왜냐면은 이 사람은 개발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영업팀에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여기 다 왜 이랬어? 뭐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답이 없어. 우린 몰라. 우린 여기까지만 해온 거야. 갑자기 네가 여기서 엎어버리면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약간은 상기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우울하고 속상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방법을 찾아서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장님도 그 직원한테 야 뭐 누구누구야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네가 혼자 다 알아서 해봐 막 이렇게 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궁리를 하던 이제 좀 고민하던 컬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완구하면은 빨파 노 세 가지 색깔이 가장 많고요. 뭐 녹색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색깔이 있지만 거의 빨파노 거의 장난감은 이런 색깔들이었어요. 항상 이제 장난감들 거의 다 비슷한 색깔이다 보니까 이 뭐 애들 장난감 갖고 노면은 막 그게 그거 갖고 뭐 어쨌든 색깔이 막 정말 정신없는 아이 있는 집은 진짜 뭐 정신이 없겠지. 핑크색은 있죠. 막 애기들 이제 여아들 제품 막 섞여 있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장난감 팔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 직원이 생각해낸 색은 파스텔색이었어요. 원색이 아닌 그 전에 다른 제품의 마케팅을 하다가 파스텔색이 훨씬 아이들한테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좋다는 뭔가 얘기를 그 논문이나 또 외국 사례에서 유럽 사례에서 미국은 아직이었고요. 유럽 사례에서 본 기억도 나고 그 당시에 놀이방 매트가 파스텔 톤으로 바뀔 때였었어요. 약간 하늘색, 핑크색, 노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던 놀이방 매트가 핑크색 뭐 이런 색으로 하늘색 이렇게 약간 색깔을 다 조금 빼서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그 베이비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의 요즘에는 독방 이걸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안에 너무 뭐 전선 뾰족한데 뭐 탁자 테이블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잠깐 화장실 엄마가 잠깐 한눈 팔새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이렇게 그 아이가 놀 수 있는 하나의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 방에 있지만 거의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거실 한 켠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베이비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있는 집 바닥에 다 놀이방 매트를 깔았죠. 제가 예시 사진을 제가 편집술이 아직 뛰어나질 않아서 옆에다가 다 사진을 붙여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아직 아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파스텔 톤을 하자. 그 바닥에 다 파스텔 톤은 매트에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빨간색, 노란색이나 그때 이제 다른 데서 나온 색이 갈색, 녹색, 약간 자연을 담은 색이 나왔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거와 그런 색이 파스텔 매트 위에 올라가면은 너무 안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고. 그럼 집안이 더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파스텔 톤으로 하자. 그리고 그때 직원이 고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파스텔 톤인데 이게 상품이 두 가지 컬러. 남여로 나온다면 남녀 컬러를 뽑을 텐데 아직은 회사 여건상
제품을 하나밖에 뽑을 수 없어. 그렇다면 무슨 컬러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중성인 민트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랑 짜서 민트색을 주고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파스텔톤을 찾아줄래? 해서 그 여직원 디자이너가 찾아준 색이 아주 그 레몬색이랑 되게 옅은 핑크색이었어요. 찐 핑크가 아니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컬러가 짜잔, 여기 제가 띄울 겁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이 컬러가 탄생이 돼요. 지금 보면 약간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2013년 얘기거든요. 그때 처음 아이팜 베이비룸이 런칭을 하고요. 지금 모양처럼 약간 뽀송뽀송하고 마시멜로 같아서 아이팜 마시멜로 베이비룸 이름을 갖고 런칭이 되고요. 다행히도 만약에 그 제품이 실패를 했다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들었던 그 영업 직원이 되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제품이 등장하자마자 정말 대폭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한숨의 아이팜이라는 이름을 유학의 이름을 떨치게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량이 판매되고요. 그 아이팜 베이비룸은 그 후로 3, 4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그 후로도 컬러가 계속 바뀌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중국, 동남아 한 17개국에 수출이 되고요. 모든 그 후로 아이팜이 color를 이렇게 런칭을 하면 다 타회사들이 모두 이렇게 모방하고 약간 짝퉁들이 나오는, 그 중국에도 짝퉁이 확 쫙 깔리는 그런 유아 쪽에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팜 브랜드의 시작이었고요. 그 베이비룸 이름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팜 마시멜로 베이비룸입니다. 제가 딴 때는 무슨 얘기할 때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 오늘 역사적인 좀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실 약간 긴장되고 목소리가 사실 떨리는 점 살짝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어. 니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그게 어땠어. 근데 이 기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색깔의 변형이 어마어마한 또 영향력을 가져와요. 그 당시 두 번째 제품은 뭐가 되냐면, 그때 사장님은 생각하셨어요. 야, 이거 이렇게 색깔이 잘 먹혀? 야,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장난감을 다 이 색으로 해. 근데 약간 사실 그 직원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울리는, 약간 너무 큰 제품에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미끄럼틀 약간 이런 데는 약간 반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제품이 하는데 그 색깔이 집 여기저기 있으면 약간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고 약간 멀미가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되게 각가지 종류의 그런 비슷한 컬러 제품이 나왔고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역시. 그 다음에 컬러로 성공한 제품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또 출시가 계속 되다가 2014년부터 작년 올해가 3년까지 판매를 하다가 판매가 중지된 핑크포니 흔들말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완구 쪽은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 있었고 약간은 큰 제품들은 수입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사실 되게 유명한, 전 세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피셔프라이스랑 스텝2, 리틀타이스 이런 제품들인데 사실 완구를 직접 사보지 않은 부모님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몰라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명망이 있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 스텝2의 명성은 정말 엄청났었는데요. 스텝2에서 가장 잘 팔린 이름은 그 놀이집 같은 거랑, 그다음에 리틀타에서 스텝2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붕붕카, 아이들 이렇게 붕붕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한 게 파란말이라는 흔들말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락킹 토이라고 해요. 이렇게 흔들리는 장난감 말들 이런 거를. 근데 스텝2에서는 파란색을 이걸 입혔고 스텝2라는 왕구가 워낙 명성 있는 왕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흔들만은 파란 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말이 파랗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을 사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게 바로 좀 제가 저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케팅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패션 쪽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컬러라는 거, 그 다음에 유행이라는 거,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이지만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바로 유행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게 마케팅의 힘이고, 또 사람 눈에 자주 있거나 자주 보여지면 그 효력을 이렇게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의 힘이 또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이제 이 직원이 이제 흔들말을 파는데 파란 말이 온통 천지인데 약간 궁금해요. 약간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말이 무슨 파란 말이야. 우리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진짜 말처럼 해보자 해서 황토색이랑 레드를 써서 정말 세련되고 트렌디한 그런 약간 서부에서 있을 법한 그런 말을 딱 정말 예쁘게 만듭니다. 그 직원은 그 말도 되게 멋있었대요. 근데 안 팔려요. 계속 파란 말만 팔려요. 그래서 약간 실패가 된 거죠. 뭐지? 도대체 이 파란 말은 우리가 말을 한 마리 갖고 있는데 이걸 컬러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서 또 파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스텝 2를 따라한 파란 말이 정말 많았어요. 모든 브랜드에서 다 파란 말을 다 내보냈고 따라서 그때 스텝 2는 특가가 49,800원, 보통 시에는 6만원대 팔다가 49,800원에 팔면 불티나듯이 팔리고 그 나머지 따라한 말들은 뭐 29,000원대 이렇게 팔아도 잘 안 팔릴 때였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직원이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딱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옛날에 이제 미미 인형에서 나오는 강아지 인형을 판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를 갖고 싶은데 강아지는 엄마한테 안 사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강아지들 막 꼬리도 치고 왕왕 짖기도 하고 뭐 이런 엎드리는 건 아니었나? 이렇게 막 움직이는 강아지 인형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미미 인형에서 이제 남의 물건을 갖다가 팔 때 미미에서 물건을 이제 갈색 푸들 인형, 하얀색 푸들 인형, 핑크색 푸들 강아지 인형 3개를 받아서 물건을 파는데 이제 처음에 딱 생각해서 이거 뭐 흰색이랑 갈색 너무 이쁜데 어떻게 화이트가 잘 팔리겠어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핑크 강아지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약간 이 사람은 성인의 입장부터 생각을 하니까 아니 왜 이걸 이게 많이 팔리지? 마치 강아지한테 염색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집에 있는 강아지는 다 갈색이랑 하얀색인데 왜 핑크색이 잘 팔리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후기를 다 보니까 여아들이 엄마 나는 핑크 아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남아들은 그렇게 강아지 사는 수가 그렇게 좀 적었고 여아들은 강아지를 사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다 핑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여아들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흔들말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맞다. 핑크. 여아는 핑크지. 그럼 지금 파란 말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으니까 한 핑크를 만들면 우리가 반 이상 시장은 먹을 수 있겠다라는 한번 이거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사장님을 설득하고 약간 그런 다른 팀을 설득하려면 뭔가 그 근거가 되는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리틀타익스에서 핑크색 말이 있었는데 굉장히 찐색 약간 자줏빛 컬러의 고급스럽게 생긴 말이 있었어요. 판매 수량은 너무너무 저조했지만 색깔이 다른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후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막 봤더니 후기들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이가 핑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핑크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라는 후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면 됐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장님 이거 무조건 핑크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지금 민트 컬러가 유행을 하는데 민트로 하는 게 어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핑크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몸체는 핑크로 하고 밑부분에는 민트랑 이렇게 조화를 한 말이 탄생이 되고 그 당시에는 흔들말도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흔들말이었는데 얘는 뭔가 특별하게 공주 같은 막 이름을 지어줘야 해서 포니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핑크포니가 탄생하고 여기에 제가 그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이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판매 1, 2위를 다퉜던 상품입니다. 일단 아이팜의 흔들말은 무조건 1위였고요. 그 후로 여러 가지 컬러들이 나오면서 수량은 좀 적게 팔렸지만 정말 뭐 몇백만 개인지 제가 수량은 지금 헤아려야 되겠는데 지금 헤아리지 못해서 네, 어마무시하게 팔렸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핑크포니가 탄생을 하고 연이은 2차례의 연 히트로 아이팜은 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점차 약간 마케팅에 눈을 뜨고 그 직원은 굉장히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영업사원이면은 보통 마케팅,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뭐 소비자의 마음을 끌 것인가. 그 당시에는 또 스토리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스토리는 꼭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제품에 막 이런 거에만 가득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그 온라인에 한 컷들 컷 이거 상세 페이지라 보통 많은데 이걸로 물건을 팔 거라면은 이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책을 엄청 많이 봤다고 합니다. 디자인 책을 처음부터 접하기 어려우니까 디자이너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궁금해서 디자이너들이 만든 책들, 패션 디자이너 만든 책들도 보고 아 이렇게 물건을 한 번에 보내줄 수 있는 거는 광고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해서 광고쟁이 책들도 많이 봤다고 해요. 광고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출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약간 어느 순간 눈에 딱 띄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엄마들의 마음과 제품을 함께 놓을 수 있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찾아낸 거죠. 이게 처음부터 먹힐 거라고 그렇게 막 확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그때 이제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이제 회사와 계속 소통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베이비룸이 출시가 되면서 사장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떤 컬러로 할까? 야 일단 민트 컬러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뭐랑 배합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직원이 화이트요. 근데 이 화이트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 유아 쪽에 화이트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파스텔 톤이 나왔던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만큼 화이트 컬러도 정말 아예 상상할 수 없는 화이트 컬러는 컬러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제품 시사출하면 물건이 나오고 그 물건에다가 이제 컬러 칩을 넣어가지고서 원하는 컬러를 만드는 건데 화이트 컬러는 컬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 제품에 화이트를 쓰다는 거는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근데 이 직원이 그 화이트 제품을 썼던 이유는 베이비룸 쓰는 부모님들을 보다 보니까 베이비룸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 두 평 정도로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서 놀게 하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이제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게 싫으니까 밖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밖에 있는 물체를 가리는 쪽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쭉 치다 보서 울타리가 굉장히 집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기 놀이터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가구 개념이어야 되지 않나? 이 넓은 집안에 막 30피스 막 이렇게 원래는 8피스 이렇게 파는 건데 이게 막 30피스, 20피스 집 큰 집은 완전히 쫙 둘러놓으니까 그렇게 까는데 이걸 갖다가 막 컬러풀하게 막 깔아놓으면 집안이 진짜 여러분 아시죠? 결혼해서 신혼해서 얼마나 집을 멋있게 꾸며놓습니다. 막 올 화이트로 쫙 해놓는 집도 있고 원목으로 쫙 해놓는 집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이제 컬러를 막 하는데 거기서 빨로파, 핑크, 민트 이게 웬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래서 화이트로 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첫 번째 시도로 화이트 민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먹혔죠. 엄청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화이트 민트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제품들이 축소됐고 이때 이 회사가 더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컬러도 있지만 그때는 모두 이렇게 룸으로 돼서 물건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거는 그 회사 부장님이 낸 아이디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 대박을 치는 아이디어죠. 이거를 이렇게 룸으로 팔지 말고 2피스씩 팔아서 원하는 수량대로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DIY를 해주자라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놨죠. 왜냐면 사람들이 사서 제가 그 전에 룸으로 팔 때도 그러니까 그 추가 구성을 팔았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피스를 추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예 맨 처음부터 싸게 보이게 딱 그때 당시 가격이 19,800원에 2피스 해서 원하는 대로 DIY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제품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이 직원은 이제 이 단 2번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물론 그전에도 뭐 다방면으로 일을 잘했지만 이 2가지 사건만으로도 회사에서 신임을 엄청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하시는 어느 업종에서 일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브랜드를 확실히 갖고 내가 그냥 나 영업 직원이야. 나는 그냥 디자인 뭐 개발이야. 나는 웹 디자이너 이렇게 일을 하시면 절대 약간 그런 위로 향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개발과 자기의 성장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딱 목표를 정해놓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 일만큼은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일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직원은 그거에 약간 능통했던 것 같아요. 컬러만큼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도 이 직원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은 자리를 약간
확고히 했고 그 다음 컬러를 제시합니다. 사장님 그레이 컬러 만들어주세요. 이거 화이트 그레이로 하면은 너무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그레이 컬러가 인테리어에서 대세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보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 완구를 팔 때는 완구 쪽에서 컬러를 찾지 않고 유아용품에서 컬러를 찾았고 한 단계 약간 더 번외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이비룸이나 가구 쪽 정리함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데 그쪽 컬러를 찾을 때는 유아용품이 아닌 가구 회사 아니면 부엌에 쓰이는 식기 엄마들이 어떤 컬러에 지금 트렌드에 쫓아가는지를 눈여겨보다가 그 컬러를 그냥 아이 제품에 도입했던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안전하게 물론 제품은 너무 디자인이 예쁘고 안전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컬러를 입힐 때 집안이 어지럽지 않게 왜냐면 장난감만으로도 충분히 어지럽고 복잡해요. 굳이 다른 데까지 색깔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들이 아껴서 만든 이 신혼살림에 그리고 엄마가 하루 종일 머무는 곳에 행복을 가져다 주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 집을 이쁘게 해주자. 해서 화이트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는데 또 그게 적중을 하게 돼서 사실 화이트 그레이 컬러로 지금까지는 비교도 안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회사에는 뭐 대출 이자는 뭐 다 없어졌고요. 막 돈이 막 남아들고요. 막 진짜 막 전 세계에서 막 콜이 오고요. 또 이제 뭐 모방하는 회사들 많이 있지만 정말 번접할 수 없는 회사라는 유아 브랜드에서 아주 확고히 자리를 잡는 그런 컬러가 바로 그때 화이트 그레이 쉘 베이비룸이었어요. 약간 지금 여기에 그 당시의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제품으로 한번 어떻게 또 컬러에 대해서 그 제품의 수명주기를 늘린 예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제품을 출시하면 제품별로 수명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수명주기가 정말 길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많이 어렸을 때 흔들 목마를 탔다면 그냥 갈색의 흔들 목마가 5년,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저희가 아기 때 탔던 게 제가 커서 2009년에 왕구회사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물건을 팔 때까지 거의 큰 변동이 없었어요.